네, 안녕하세요. 영인들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계절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개나리도 이제 활짝 피고 있고 벚꽃도 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계절에 비유하게 되면은 이 봄이 왔는데 사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봄이 안 온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꽃몽우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의 어떤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과 집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세들이 나날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먹을 게 있냐 없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그 범위를 압축해서 보면은 먹을 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장세 흐름은 겉은 파랗지만은, 파랗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파랗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랗지만은 속은 빨간. 일종의 수박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집중,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포인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세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익의 핵심 포인트에 집중해야지 현재 장세에서는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최근 꽃봉오리들이 팡팡 터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한 면밀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께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이후에 지금 파생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종합주가 지수가 최근에 한 일주일 넘게 걸쳐서 상승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의 흐름이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텀 플레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은 시장의 흐름이다. 다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또 표현을 하자면은 노를 두 개를 줬어요. 노를. 그러니까 좀 적게끔 노를 줬는데 그 노가 하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것이고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와 관련된 또 주변 종목들이 될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시세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크게 놓고 보면은 지수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은 이제 주봉 캔들을 보면 이래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는 일본 캔들이라면 요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주봉 캔들인데 주봉 캔들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 6주 동안 시장의 흐름은 옆으로 기는 흐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박 장세라고 표현을 한 것이 우리가 지수만 놓고 보면은 옆으로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어떤 그 화려한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겉과 속이 약간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세의 흐름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배경은 그럼 결국은 뭐냐? 지금은 상승의 모멘텀이 없을 뿐더러 하락의 리스크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최근 사실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부각됐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로 비롯된 은행의 리스크, 은행의 어떤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 당국의 즉각적인 진화로 인해서 일정 정도는 수면 밑으로는 가라앉았어요. 이 말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께서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수면 밑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악재 리스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자 일정 정도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 심리가 어떤 종목을 만들어낸다거나 단기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께서 항상 기억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상승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시장 흐름과는 또 별개로 큰 틀에서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중기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요컨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은 그다지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녹록치가 않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 리스크, 중기 어떤 경기 리스크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전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5%인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5%인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계속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거나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의 참여자들이라든지 금융시장의 흐름이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에 대한 보수적인 감각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뭐 최근에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서 뭐 중국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기 전환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현재 상황은 즐기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위험 리스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이 경기 불확실 요인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금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과정 속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로 비롯되고 있는 은행의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항상 계산에 넣는 가운데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요, 이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자꾸 투자를 하게 되니까 위험한 투기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은 아직까지는 녹록치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하락 리스크가 좀 제한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이 연출되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을 읽어내려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크게 변화된 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종목 게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요,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예탁금 동향인데요. 보시면은, 그죠? 최근 3일 동안 말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한 50조 원대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한 46조 원대까지 46조 원 정도를 유지를 했었던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50조 원 정도로 유입이 됐거든요. 물론 이게 새 돈이 빳빳한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2차 전지 어떤 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반한 그 신규 자금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시장의 주변 확충, 단기적인 어떤 그 탄알들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정 정도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매도의 리스크, 즉 신용 잔고는 다시 또 18조 원대로 올라왔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적정한 균형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라든지 볼륨을 생각할 때 신용잔고 18조 원은 언제든지 이게 물량이 털릴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잔고가 단기적으로 또 늘어났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재반락 그리고 털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매도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 어떤 그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들, 이 단기적인 어떤 그 분위기 상승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의 요건도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단기적인 어떤 예탁금 증가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시장이 반락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장세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그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다시 박스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위로는 2,430포인트,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2,400포인트 내외에 그 기본적으로 해서는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매도 리스크라든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락 압력들, 하락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희석화되면은 단기적인 어떤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시세를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그걸 더 올려서 살 수 있는 시장의 에너지라든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락하는 그런 상하 반복 운동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이 전부 다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좀 크게 잡아 드릴게요. 크게 잡아주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33일선을 그 위로 해서 10일 이동평균선, 뭐 5일선, 21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한데 뭉쳐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이평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 단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변동성의 흐름 안에서 여전히 시장이 제자리 뛰기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게 빠지면 저가 매수를 해도 되고,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약간 거기서 경계감을 갖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시장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종합주가 지수가 뭡니까? 2,430포인트, 40포인트까지 왔을 때 그 자리에 약간 단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시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시세 흐름 속에서, 많이 올라온 시세 흐름 속에서 더 살 수 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도 시장의 흐름이 저점 대비해서 또 끼적끼적 올려놨는데, 이 올려놓은 이후의 시장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재반 여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는 가운데 현재 시점 2,430포인트대에서의 투자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지금은 뭐 가령 대형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세도 아니고, 지금은 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세도 아니고, 지금은 선별 섹터, 다들 알고 있는, 지금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서 파생되고 있는 그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그야말로 수익률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압축해서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흐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의 포인트가 되죠. 이 흐름 하나하고 또 다른 이제 대형주 섹터에서의 흐름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압축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아라든지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 전자라든지 최근에 다시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종목의 흐름이 시장의 어떤 선순환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전면적인 어떤 대형주의 어떤 파티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타켓은 중소형주 그 가운데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그게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종목의 포인트를 한번 다시 잡아보면은 먼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많이들 해요. 최근에 사실 지수의 안정성을 가져다 줬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멘트를 좀 짧게 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의 경우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미 좀 밀렸었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라든지 뉴스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최근에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결국은 어디서 걸립니까? 결국은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걸리죠. 이 라인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300일 이동평균에서 걸린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일정 정도는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일정 정도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목에까지 왔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수의 흐름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돼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움직였던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달리 33일선까지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관심이 많은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의 어떤 그런 시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하되 핵심주 중심으로 해라.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요, 이제 대장주는 여전히 가고 있는데 대장주 이후에 뭐 2등주, 3등주까지 약간씩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장주가 더 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렇게 압축된 핵심 섹터의 선별적인 파티가 연출될 때는요, 아니에요. 꼭 보면은 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시세 대응을 조금 좀 쫓아가는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대장주에서만 놓으세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어차피 이게 좀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매수세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걸릴 것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물리더라도 핵심 대장주에서 물리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도 한번 주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거래량이 그다지 크게 안 터졌다. 아직까지는 더 간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날인가요?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이 더 안 터졌기 때문에 이 시세의 흐름은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 더 가잖아요. 아직도 저는 유의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구분하세요.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항상 그때가 사실 경계 시그널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주변에서는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고점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막 뛰어넘는 대량 거래량이 팡팡 터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걸리는 자리다. 근데 아직까지 그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사이에 거래가 빵빵 터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경계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핵심주 중심의 대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적어도 2, 3일 정도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또 거래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확산 과정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핵심주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주 이외에 막 밑에 있었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까지 막 랠리가 막 종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고점 시그널이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2차 전지의 실전 대응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정리를 그래서 해드리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대결은 누가 봐도 이거는 머니게임이에요. 뭐 간다 안 간다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니게임입니다. 머니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거는 지금은 바이 앤 홀딩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사서 수익 내면은 팔고 다시 현금 만들어서 또 다시 또 새로 진입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물려버리면 약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감각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시그널.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히트앤런 대응을 하되 고점 시그널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는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요, 제가 지난주에 더 가면은 2430까지 간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수적인 측면 속에서는 약간 경계감을 접근하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고 이제 종목 대응은 따로 하되 지수의적인 측면 속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인 배팅을 할 때 아닙니다. 아무리 2차 전지가 날아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일정한 수준의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배팅을 계속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인버스 여러분들 3,000원 이하에 와 있을 때는요, 2,900원대에서는요, 인버스 한 여러분들 계좌에 한 10% 정도는 담아 놓으세요. 그게 현장세 흐름에 리스크를 해칭하는 어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런 관점으로 현장세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기준을 세워놓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잊지 마시고 시장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